반갑습니다. 이스라엘 고인돌 로드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어서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을 해볼 건데요. 아프리카에 고인돌이 있는 것은 참 어느 면에서 보면 대단히 경이롭습니다. 과연 고대 시대, 지금 우리 한국으로부터 지금 일본하고 중원 중국 대륙하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인도를 거쳐서 지금 이제 중동, 이스라엘하고 쭉 돌아보면서 지금 아프리카까지 왔는데요. 과연 그 시대 때 이제 아프리카까지 고인돌이 개척돼 가지고 문화의 로드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동안 고인돌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그 지역의 한정적인 고인돌 모습이라든지 크기라든지 형태 이런 쪽에 분류를 해가지고 많은 연구가 나름대로 진행되었지만은 문화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런 고리는 지금까지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일단은 시도를 해보는데요. 이제 이 여러분들 영상을 가지고 나중에 제가 책을 이제 쓰고 또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프리카 고인돌 로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제 어떻게까지 이렇게 전 세계 문화 로드가 형성되는지 그런 배경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절대로 고대 역사를 바라보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개념으로서 과거는 야만이었고 문화가 없었고 서로 이동할 수 없었고 이런 의식 자체를 완전히 버리시고요. 인류가 하나의 문화로 끈으로서 고대 그렇게 소통했다는 거, 한 형제 문화라는 거. 지금 근대 현대 들어서면서 인종차별, 문화차별, 별의별 차별을 만들었는데 고대에서는 하나의 문화 루트로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한 형제 문화권이라는 걸,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라든지 이런 역사서에 보면 왜 그런 문화를 강조했는지, 이 환단고기를 안 읽어본 인간들이 보면 환단고기가 자꾸 우리나라 땅 이렇게 넓었다고 주장하는 책이라는데, 그건 100% 한단고기 안 읽어본 놈들입니다. 한단고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보면요. 인류가 고대 하나의 문화권으로서 형성되었고 형제 문화권이었고 그것이 서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국통은 이렇게 왔다. 이것이 환단고기 내용이지. 언제 환단고기에 우리나라 땅 넓다고 힘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자체를 안 읽어보고 너무 평가라든지 남의 평가, 온라인에 글 몇 줄 읽어보고 환동고기가 뜻하느니 평가하는 놈들 자체가 정신배기가 없는 거고 보면요. 말 그대로 혼과 을이 없는 놈들입니다. 연구도 안 한 놈들이고 보면요. 반풍소 집안 망친다고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어디 끼 맞춰가지고 뭐다 주장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고고학이라든지 문화학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런 문화적 형태라든지 고고 형태를 가지고 연결고리를 찾아가야지, 단순한 하나 그 가지고는 연결고리 대단히 어렵죠. 고인돌의 여러분들 문화 루트 속에서 연결되는 고리를 쭉 찾아보다 보면 문화 연결고리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인류 고대사를 한번 다시 봐야 되는 시각을 가져야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국사, 역사 중심의 그런 이게 판에 박힌 것, 특히 우리나라 역사는 중화사관이라든지 조선 총독부 시대를 그런 그 사람들의 이제 역사 조작에 해가지고 말 그대로 반도사관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한반도만 만주만 벗어나면 전부 다 유사사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의 형태입니다. 그들부터가 이 고인돌을 연구하는 거요. 해봤자 뻔합니다. 그런 사람들 고인돌 강의한다는 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자기 머리 수준에 그밖에 반도사관의 고인돌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고인돌 좀 있더라 하더라 카드라는 그런 연구도 아니지 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고대사 단군을 부정하는 사람이 은퇴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고인돌 강좌를 한다길래 참 웃었습니다. 우리나라 상고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왜 저기 가서 고인돌 강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편 슈메르 문화를 건너서 이제 아프리카, 절대로 아프리카 우리 생각할 때 피부가 검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 후진이다, 이런 거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의 문화 루트입니다. 그리고 인종상의 지금까지 인류학을 공부할 때 인류의 출발은 아프리카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백인 우월주의 문화 속에서 흑백, 황인종, 인종차별을 한다든지 그거는 대단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어느에서 보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니까 잘 판단하시고요. 피부가 틀릴 뿐이지 어떻습니까? 똑같은 하나의 형제 문화입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연세가 이제 40대 후반 50 가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 TV에 이제 소설이 직접 영화가 돼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뿔이라는 영화죠.
자기 이 소설을 쓴 사람은 자기 뿌리를 찾기 위해서 썼죠 보면요. 그것이 참 이제 드라마로 돼가지고 전 세계에 많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기 근원이 뭐냐, 나의 뿌리는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인식을 하실 건데요. 자, 알렉스 헤일입니까 보면 그 소설가가 이 소설을 쓰면서 지금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래 우리가 우리 민족의 뿌리의 역사를 찾으려 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그분은 이제 자기의 뿌리, 아프리카의 자기 기원, 뿌리를 찾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아프리카 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구성을 보시면 여러 나라가 만들어져 있죠 보면요. 모로코, 티니지,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수많은 나라가 저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문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위에 보시면 이제 뭐 시리아든지 이스라엘 쪽 건너가지고 이집트로 연결되는데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문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데 과연 아프리카에는 어느 쪽에 이제 고인돌이 많이 존재를 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개드릴 것은 아프리카의 고인돌 돌멘에 가서 연구 자료를 여러분들께 뽑아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소개된 것이 뭐냐면 아프리카 부분에서 북아프리카 편을 이제 주목을 해가지고 고대 이제 누미디아 왕조, 이제 원래 기원전 3세기 정도 이제 존재했다는 왕국인데 보면요. 그 왕조가 그 지역이 존재했던 그 지역에 보면 BC 1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 약 3500년 전 고인돌이 100여 개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 여기 아프리카 관련된 이제 돌멘 연구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알제리 지역으로 나오는데 그쪽 지역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가 보니까 이 종족은 말 그대로 북아프리카의 이제 기마족입니다. 기마민족. 기마민족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제 이동하는 문화죠 보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북방민족, 단군조선이라든 쭉 얘기할 때 북방민족사를 연구하다 보면 반드시 기마종족하고 이동성이 됩니다. 이동, 그죠? 말을 타고 배를 타고 다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종족, 이 왕조의 종족은 기마종족이었다. 기마종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떻습니까? 말을 타고 전 세계를 이동할 수 있는 문화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역량이라든 이런 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 지역에 이제 고인돌 100여 개가 있다는 것이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알제리 동부하고 티니 지역의 고인돌 분포들을 여러분들 보이는데 저 빨간 박스 된 거하고 여기 보시고요. 그리고 띄엄띄엄 나온 거 있죠 보면요. 저기 이제 고인돌 분포도입니다, 여러분들. 고인돌이 쭉 연결되어 있고 나라는 여러분들 구글 지도에 빨간 틀이 되어 있는 그쪽 지역. 이쪽 지역이죠 보면 이쪽 지역. 여기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지역을 보시는 겁니다. 이쪽 지역. 여기에 이제 지금 고인돌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도 지도에도 보면 아주 한정적인 부분만 표시되어 있고 전체적인 표시가 없습니다. 예, 알제리 저쪽에 저 왕조 지역에만 하더라도 뭐 다 100여 개의 고인돌이 있다면 그 주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그쪽 지역에 지금 이제 알제리 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고인돌 형태입니다. 뭐 색다른 느낌이 아니죠. 우리나라 고인돌 보이는 건 느낌입니다. 그런 이제 고인돌이 지금 알제리 쪽에 이렇게 고인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티니지입니다. 티니지 쪽의 고인돌도 보면 어떻습니까? 좀 크기는 낮지만 땅을 지하로 가는 방식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개 다양한 이제 고인돌이 있는데 보면요. 이제 이쪽 지역을 한번 이제 유심히 본다면 자, 이쪽에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의 고인돌도 많습니다. 고인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덤은 형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보는 것처럼 돌을 쌓아서 피장자를 묻는 방식의 고인돌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저것이 이제 티니 쪽의 고인돌인데요. 몇 가지 더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고인돌도 있습니다. 이제 좀 무너지고 있고요. 이런 고인돌도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우리나라하고 저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까지 어떻게 저렇게 참 무덤 만들려면 힘든 고인돌을 만들었을까, 그죠? 그냥 땅에 파 묻어버리면 끝나는데 피장자를, 그죠? 그러지 않고 뭔가 상징성,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돌을 쌓아가지고 피장자를 밑에 묻었는데 보면요. 참 저것이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가 있을까, 그죠? 연결되어 있을까 우리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대단히 신비로운 내용입니다. 자, 티니지 고인돌 여러분들 티니지에 있는 석각 고분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고고학을 연구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죠. 자, 지금 이제 드러나 버렸는데요. 땅에서 이제 묻어놓은 걸 드러나긴데
티지니의 석가 고분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홍산문화 저쪽에 어딥니까? 지금 말하는 홍산문화의 우화량의 석강문입니다. 그죠? 참 이게 말 그대로 이제 5천년, 6천년, 뭐 7천년, 8천년 쭉 올라가는 문화권인데 거기에 있는 우리 돌무덤과 아프리카에 있는 티니지의 석가 고분군이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저것도 우연의 일치는 없죠. 그죠? 이런 문화의 형태, 이런 고분의 형태를 쓰는 종족이 이동을 해가지고 저 문화를 저 자리에 남겨놨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죠. 역사는 우연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없고, 특히 이제 묘장의 문화, 돌을 위에 고인돌을 쌓는 형태라든지 이런 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다 비장자를 묻는 형태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특정 문화 집단입니다. 그죠? 그런 동질의 문화 집단, 피부는 다르더라도, 생김새는 다르더라도 어때요? 문화적 동질 속에서 우리나라 저 위쪽에 만주, 적봉 지역에는 이 문화가 지금 남아있고 아프리카에는 이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서로 같은 문화권이죠, 보면요. 자, 이렇게, 자, 저런 것만 보더라도 대단히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충격을 주는 문화입니다, 저 문화는. 자, 그리고 저런 이제 고인돌이 많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이런 형태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 저쪽에 고인돌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연구 잘 된 것이 뭐냐면 이게 뭔지 아시죠? 좌표입니다. 지금 이제 티니 쪽에 있는 100여 개의 고인돌 좌표입니다. 여기를 찍으면 어때? 찍어가면 그게 고인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네스코에 지금 문화재로 등재를 해놨는데 문제는 이런 거 우리나라 지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5만 개, 6만 개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고인돌의 좌표가 찍히가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되고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안 합니까? 많아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고인돌의 연구는 많은 부분이 되었다지만도 너무 어때요? 차원에서 반도사관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연구라기보다는 그냥 논문 발표 정도에서 많이 그칩니다. 그걸 단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네스코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고인돌을 보유하고 있는 이 한국이 대한민국 남북한이 어떻습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지만도 고인돌 사진집 하나가 화보집 하나가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계 고인돌 연구가 우리 알면 지금 주류 사학계의 한계입니다. 왜 그들은 유네스코에 이렇게 뛰어난 문화를 가진 그런 문화의 주체인 뭡니까 보면 고인돌 화보집 하나를 지금까지 안 만들어내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뭐합니까? 그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 사람들은 참 어렵지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고대 문화에 대해서 고인돌의 흔적을 좌표를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00군데, 200군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도 아프리카 정도까지만이라도 고인돌 자기들 선조들에 대해서 문화권에 대해서 이렇게 좌표를까지 남겨놓으면서 흔적이라도 지금 찾고 있다.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수단의 고인돌 보시면 위에 윗돌을 하고 밑에는 여러 돌을 둘게 천체 보면요. 이런 고인돌 남수단인데 보면요. 남수단에 있는 고인돌 모습인데 이런 고인돌은 우리나라 어느 쪽에 나오는 고인돌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제주도 고인돌이죠. 제주도 고인돌이 옆으로 이렇게 위에 딱 뚜껑을 하고 밑에 이렇게 다양하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고인돌을 만드는 형태인데 자 우리나라 고인돌 형태에 비슷한 고인돌이 어디에? 아프리카 수단에 있습니다. 빨간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빨간 지도를 보시면 이쪽 지역이 수단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거는 뭐냐? 모로코입니다. 여러분께 모로코에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요걸 보여드립니다. 모로코에 있는 고분인데 고분 형태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보던 형태입니까? 돌을 쌓고 물론 옛날에 저기가 옛날에도 사막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나무가 자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기 지금 말한다면 우리나라 고분을 본다면 뭐예요? 신라 가야 고분 보는 고구려 고분 보는 건 느낌이죠 보면요. 이게 지금 사막 가운데 뭐죠 보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옛날 흔적이죠 고분의 형태. 그러면 고분의 형태만 보더라도 야 고인들 플러스 고분의 형태만 보더라도 야 저거는 너무너무 뭔가 문화적 연결고리가 있다. 영국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뒤에 이제 나중에 유럽 쪽 보시면 더 충격받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고분군이 남아 있고요. 이거는 어느 이제 사파 그림가가 아프리카 이제 고인돌을 이제 그려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제가 캡처해가지고
출처하고 밝기가 올려놓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고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많은데 저게 연구가 지금 그쪽 지역은 이제 이런 부분을 연구할 그런 게 아니죠, 보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래도 자료라도 남겨놨으니까 고맙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 하면 해적 생각은 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문화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쪽 지역이고요, 소말리아. 여기에 남겨진 뭐냐면 그때 돌무덤입니다. 형태가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많죠. 원형 동그라미에다가 어떻습니까? 가운데다가 이제 피장자를 묻는 방식, 이제 돌을 이제 그냥 돌을 묻는 방식 이런 식의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무덤의 형태가 어디에 있다? 보시면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 그 다음 여러분들께 가보실 지역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거는 제가 인터넷 동영상, 아프리카 동영상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서사하라입니다. 사하라. 지역은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의 고인돌입니다. 사막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그 시대 때 저기에 사막이라면 저기다 고인돌을 내렸겠습니까? 아니었겠죠. 틀림없이 아마 그때는 기후가 좋았을 겁니다. 옆에 이제 고인돌은 무너졌고요. 지금 남아있는 고인돌이 지금 위태위태하지만도 저렇게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사하라 사막에 지금 남겨진 고인돌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뭐 아프리카 고인돌은 여러분들께 연구 결과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형태만 여러분께 짧게 보여드리고 이제 마칠 건데 보면요. 자, 이것이 1906년 벨기에령의 콩고 고인돌 기념엽서입니다. 자, 이것도 어때요? 어떤 분이 그 출처에 자기 이제 이렇게 거기다 자기 이제 온라인에 올리는 걸 제가 이제 캡처해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참 이렇게 그때 이제 이렇게 기념 엽서에 그림 그려진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런 걸 본다면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인돌을 쭉 봤잖아요. 아프리카까지 지금 중앙아시아까지 이제 중앙아프리카까지 쭉 나오는데 과연 여기도 고인돌이 없을까요? 고인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연구되고 누가 사진이라 찍고 뭐 이제 거성문화 관심 있는 분들이 이쪽 지역을 답사를 하면서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자료를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료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부분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정도 부분, 적어도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정도의 고인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대단히 많은 고인돌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께 이제 최초로 공개해드린 거 거기에 이제 고분군 즉 이제 이렇게 돌을 가지고 이제 만든 무덤 형태라든지 땅에 파묻는 형태가 지금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보는 그런 고분군의 형태하고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아프리카 부분은 이 부분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자료 많이 찾아내시고요. 연구 자료 좀 시간이 되신다면 좀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하셔가지고 자료 공유를 해주신다면 제가 더욱더 이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 부분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마치겠습니다. 재미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